안녕하세요. 이만영 연구소의 이만영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겨 먹고 있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홍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당신의 선택, 전통 홍삼과 현대과학 발효홍삼의 차이라는 이런 게 있죠. 이게 바로 제가 요번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한 홍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삼의 종류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삼이죠. 밭에서 채취한 그 상태로 습기가 있는 물기가 있는 삼을 우리가 수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말려서 수분의 함량을 14% 이하로 이렇게 건조시킨 것을 우리가 백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수삼을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을 우리가 홍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홍삼처럼 색깔이 빨개지냐면은 증기로 찌는 과정에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빨간색을 나타내는 그런 발색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증기를 찔 때 어떠한 게 또 만들어지냐면 진세노사이드라는 이런 성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진세노사이드는 수삼이나 백삼에는 없는 새로운 성분들이에요. 이거는 찌는 과정에 거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성분들인데 이 성분이 기존의 수삼이나 백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보다도 우리 건강에 훨씬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인삼 시장 중에서 홍삼이 차지하는 비율이 8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삼 그러면 그냥 홍삼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을 매출액 대비로 10위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단연 1위가 홍삼입니다.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개별인증식품이라든지 또 유산균, 비타민, 그 다음에 또 간에 좋은 밀크시슬, 오메가3 지방산 이걸 다 합해도 이게 홍삼의 반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게 홍삼이다. 그만큼 홍삼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홍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은 진세노사이트가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진세노사이트는 약 30여 종이 있는데요. 진세노사이드는 기억력 향상, 피로회복, 면역 증진 등의 효과가 있고요. 홍삼 다당체도 있어요. 면역 증진과 항암제 부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폴리아세틸렌이라는 그런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혈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페놀 화합물은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노화를 방지해주고 혈전 억제 이런 효과가 있고요. AFG라는 성분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홍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성분들이 다량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홍삼을 먹고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식약처에서 인증해 주는 효과를 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 면역력 증진, 두 번째 피로 회복, 세 번째 기억력 개선, 네 번째 항산화 효과, 다섯 번째 혈흔 개선 효과가 식약처에서 인증된 효과입니다. 자, 식약처에서 인증된 효과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내가 요새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뭔가 면역을 올리고 싶은데 뭐를 먹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이 이 영양제를 먹으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식약처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왜? 식약처에서 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 면역이 너무 떨어졌는데 뭐를 먹으면 면역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 홍삼 제품을 먹으면 면역력을 올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홍삼 제품을 먹으면 피로가 회복돼, 홍삼을 먹으면 기억력이 개선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누가 인정해 준 거냐? 식약처에서 인증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홍삼의 효과가 식약처에서 인정해 준 효과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 연구진들이 밝혀낸 홍삼의 효과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보도된 내용들을 제가 짤막짤막하게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을 꾸준히 섭취해 건강을 되찾은 분들 많은데요. 신부전증에도 홍삼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홍삼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인데요. 최근 에이즈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홍삼을 먹으면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합병증에 생길 수 있는 독감이 급증하면서 독감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런 독감 예방에 홍삼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염증에 항염증 약물보다 홍삼이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눈물이 적게 나오거나 쉽게 말라서 염증이 생기는 안구 건조증 환자가 홍삼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환자가 홍삼을 지속해서 먹으면 기억력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삼을 증기에 쪄서 만드는 홍삼이 몸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효과도 공식 검증됐습니다. 여성들에게 폐경이 오면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홍삼이 이런 폐경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삼은 건강 보조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홍삼에서 세계 사망률 1위 암인 폐암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홍삼 추출물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존의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됐던 스테로이드성 약물과 달리 홍삼을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 치료제 개발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우리 홍삼의 다양한 효능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홍삼이 위염이나 위궤양, 나아가 위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인삼이 피부 주름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통의 약재인 인삼, 무정자증과 같은 남성 난임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삼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홍삼하면 어른들의 보양식품이란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이제는 수험생에게 필수 음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치료제가 없는 퇴행성 안과 질환이죠. 황반변성. 우리 홍삼이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이게 홍삼인데요. 일반 홍삼이 아니고 홍삼을 발효시킨 발효 홍삼이에요. 또한 지방분해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는 통째로 갈아먹는 홍삼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포닌이 함유된 홍삼을 통째로 갈아먹는 것도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방송에 나온 것만 제가 간추려도 이 정도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만병통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떤 한 개인이나 또는 한 과학자들이 그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국내, 국외의 유명한 과학자, 의사들, 또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아직까지 홍삼의 효과가 밝혀지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홍삼이 우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삼이 이 건강보조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이런 그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남녀노소별로 홍삼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성분들에게는 첫 번째 다이어트, 갱년기 장애, 난임 개선,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남자들에게는 간 기능 회복, 피로 회복, 성기능 개선, 탈모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원기 회복, 치매 예방, 혈액순환, 혈행 개선의 효과가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기억력 향상, 성장 발육, 면역 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삼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또 어느 질병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홍삼 아무거나 먹으면 될까요? 과연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면 비싼 거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홍삼 그거 뭐 다 똑같은 거야. 그냥 싼 거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홍삼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기준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전성입니다. 홍삼을 먹는 이유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홍삼이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금속 성분이라든지 농약 이런 게 함유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은 홍삼으로 인해서 거꾸로 우리 건강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강 보조식품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효과를 떠나서 안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흡수율입니다. 자, 홍삼을 먹었는데 흡수가 안 돼.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 홍삼뿐만이 아니죠. 모든 건강식품이 다 마찬가지죠. 흡수가 안 된다면은 돈 낭비한 거죠.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홍삼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함량과 가격입니다. 아무리 안전하고 흡수율이 좋아도 함량이 적게 들어가 있어서 별 효과가 없다든지 또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한다 그러면은 홍삼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게 되겠죠. 네 번째는 섭취의 편의성입니다. 안전하고 흡수도 잘 되고 함량과 가격이 적당하다 하더라도 먹는데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다면 아이들이나 또 이가 없는 노인분들이라든지 또는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섭취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홍삼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네 가지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하나씩 홍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성입니다. 홍삼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삼을 증기로 쪄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증기의 온도는 약 80도에서 120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또는 밥을 할 때 보면은 원치 않게 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수삼을 홍삼으로 열 처리하는 과정에 진세노사이드라는 좋은 물질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반대로 그 산소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열을 가하다 보면은 방향적 탄화수소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홍삼을 만들어지는 게 벤조피렌입니다. 근데 이 벤조피렌은 호르몬계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요. 피부암이나 폐암 또는 간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홍삼을 집에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든지 설비나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이런 검사 어떤 기준이 없는 그런 데서 마음대로 이런 걸 만들어서 먹으면 그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삼을 먹을 때는 적절한 품질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그 홍삼을 먹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먹은 홍삼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왔느냐면은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80배에서 100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이 홍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식약처의 기준을 다 만족시킨 제품을 해외로 수출을 했는데 그 해외로 수출된 그 나라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다시 반송이 돼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식약처에서 그 지정하는 검사 기준에는 이런 환경 호르몬을 검출하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홍삼을 다량으로 지금 섭취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안전성 면에서 이런 지금 허점이 있는 게 바로 홍삼입니다. 또 광화인삼 농협에서 가채 홍삼이 나와요. 가채 홍삼이. 인삼 농협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인삼 농협에서 파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믿고 먹게 되죠. 그런데 저가의 중국산이 인삼 농축액이 지금 뻐젓이 유통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가짜 홍삼 농축액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가짜입니다. 근데 색깔만 갖고서는 차이가 나긴 나지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죠.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가짜와 진짜를 놓고 열을 가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와 같이 가짜는 빨리 끓어올라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놓고 구분을 한다는 건 굉장히 쉽게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실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내 집에 지금 먹고 있는 홍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려면 이렇게 끓인 다음에 식힙니다. 식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잡아 끓어보면은 저렇게 쭉쭉 늘어나죠. 저렇게 쭉쭉 늘어난 게 나타난다면은 저건 다 가짜예요. 저거는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진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홍삼 그 농축액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이런 실험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쉽게 가짜 홍삼 농축액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식약처에서 검사하는 기준은 28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28종의 그 검사 기준만 만족을 시키면 누구나 다 홍삼 제품을 정상적으로 출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검사 기준을 통과한 제품조차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 수출까지 했는데 거기서 반송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식약처 검사 기준으로는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그 검사가 가능하지만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발암 물질에 대한 검사 항목은 미흡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홍삼을 우리가 증숙하는 과정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네, 환경 호르몬과 발암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삼을 지금까지 믿고 먹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환경 호르몬과 발암 물질을 다량으로 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농약이라든지 중금속과 같은 이러한 단순한 성분뿐만이 아니라 환경 호르몬이나 발암 물질까지도 품질 관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의약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 중에서는 6S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6S 프로세스는 일반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의약품을 만드는 겁니다. 의약품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해서 사서 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서도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홍삼은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약품처럼 6S 프로세스로 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6S 프로세스로 만드는 회사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제품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 동영상을 보내주신 분한테 여쭤보면 될 거예요. 자, 6S 프로세스로 만들어지는 홍삼은요, 국내산 6년근 홍삼만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까다로운 수매 기준에 따라서 재배 농가를 선택을 하고 그 재배 농가에서만 수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키우는 과정에 농약을 다량으로 친다든지 또는 중금속이 오염된다든지 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세노사이트의 함량이 어느 정도 함량 이상이 돼야지만 되는데 이 아주 양질의 인삼만을 골라서 원료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원료를 이용해서 제품에 들어가 있는 진세노사이트의 함량을 표준화시키고, 또 아까 그 식약청에서 한 28종 검사 이외에도 약 250여 가지의 안정성 검사를 통해서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6S 프로세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료를 이용하고 또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6S 프로세스만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6S 프로세스로 만들어지는 홍삼 제품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제품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내주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이라도 내 몸 안에 흡수돼서 실제 생체 이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건강보조식품은 얼마나 잘 흡수가 되고 또 실제로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진세노사이드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홍삼을 먹으면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답니다. 홍삼을 먹어도 효능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여태까지 홍삼을 왜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정확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홍삼에 있는 진세노사이드는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된 다음에 흡수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에 진세노사이드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그 화학식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홍삼에 들어가 있는 그 진세노사이트 성분입니다. 요런 것들이 우리 장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장내에 있는 미생물, 이와 같은 복잡한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가수분해되기 쉬운 형태의 컴파운드 K라든지 또는 RH1, 알케1 등등 그런 성분으로 바뀐 다음에 이 상태로 흡수가 된다는 거죠. 이 상태로. 그래서 진세노사이트 자체로는 흡수가 안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세노사이드는요, 흡수하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의 25%는요, 장내 미생물이 없답니다. 그럼 이분들이, 장내 미생물이 없는 이분들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건강을 잃었겠죠. 그럼 건강하지 않아서 홍삼을 먹었는데 미생물이 없어서 흡수가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홍삼을 드셨던 분들은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실제로 이제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나온 결과도 보면은요, 홍삼의 사포닌 성분 중에서 많이 들어있는 알비안 성분은 4.35%, 알지원 성분은 18.4%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난감하죠. 우리 건강하자고 먹는 홍삼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흡수가 안 된다면은 홍삼을 이렇게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요, 홍삼을 발효했을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홍삼을 발효시켰을 경우에는 영양 흡수율이 무려 100배 이상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어요. 자, 홍삼 자체에 들어가 있는 진세노사이트는 잘 흡수가 되지 않지만 이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된 성분들은 흡수가 된다 그랬죠. 발효가 되면은 바로 그렇게 흡수하기 좋은 상태의 이러한 그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무려 260%나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또 실제로 이런 홍삼을 섭취했을 때 생체 흡수 및 이용률도 160%나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는 우리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게 되는데 발효 홍삼의 경우에는 아예 발효를 시켜서 흡수하기 쉬운 형태의 진세노사이드를 만든 다음에 바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먹자마자 바로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장내 미생물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 어떤 그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발효 홍삼을 먹는다면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홍삼을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발효 홍삼을 섭취하도록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또 개인 간 진세노사이트 흡수력 차이를 보더라도요.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흡수력이 낮은 같은 나이래도요. 흡수력이 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흡수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요. 이와 같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연령층에 관계없이 진세노사이트의 흡수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내 미생물이 전혀 없는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건강이 악화가 돼서 장내 미생물이 일시적으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항생제를 상습 복용했을 경우라든지 또는 감기약에 들어가 있는 항생제를 먹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장내 미생물이 없는 사람도 전 국민의 식약처 발표로는 25%라기도 하고 37.5%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전 국민의 30-40%는 장내 미생물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내 미생물이 있는 60-70%의 사람들도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이라든지 또는 항생제 복용 여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장내 미생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발효 홍삼과 함께 유산균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홍삼에 들어있는 모든 진세노사이트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함량과 가격입니다. 진세노사이드의 섭취량은 식약처에서 결정을 해놨어요. 어떤 홍삼 제품입니다. 이 홍삼 제품에는 진세노사이트가 얼마큼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진세노사이트의 30여 가지 종류 중에서 RB1, RG1, RG3 이 딱 세 가지 성분의 합계만큼이 얼만큼 들어있느냐를 갖고 홍삼 함량이라고 말해라 라고 식약처에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RB1, RG1, RG3 세 개의 합이 하루에 3에서 80mg 정도를 섭취하라 하는 것이 식약처의 섭취 권장량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3mg에서 하루에 80mg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3mg을 먹고 어떤 사람이 80mg을 먹느냐? 3mg을 먹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또는 아이들, 그리고 80mg을 먹는 사람은 몸이 지금 건강이 악화됐거나 또는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최대 80mg까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어른은 하루에 9에서 10mg, 어린이의 경우에는 하루에 2.4mg 정도를 먹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것이 권장 섭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린이 한번 홍삼 제품을 한번 볼게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성장을 좀 잘 하기를 바라고 또 아토피라든지 또는 미세먼지 또는 면역 저하 문제에서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홍삼 음료를 많이 먹이게 되는데요. 어린이 홍삼 음료를 갖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또봇 오렌지가 0.03mg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키접은 0.04mg, 홍삼고는 0.25mg이 들어있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권장 섭취량은 2.4mg이에요. 그렇다면은 가장 많이 홍삼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홍삼곤을 먹는다 하더라도 10배를 먹어야 됩니다.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홍삼 성분뿐만이 아니라 또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홍삼 제품이 어린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그리고 성인용 홍삼의 제품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 진세노사이트 함량별로 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도대체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잘 모르니까 비싼 게 좋은 거겠지, 유용 메이크업 게 좋은 거겠지 하고 그냥 비싸고 유명한 회사 제품 거를 선택을 하게 되죠.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현명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홍삼은 다 똑같은 우리나라 홍삼이야. 보니까 고려 홍삼으로 만들었다니까 이 회사 제품이 싸고 뭐 그러니까 그냥 사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홍삼 제품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 제품 하나를 보면서 과연 성분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홍삼 제품을 보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거 진세노사이트 함량 아니겠습니까? 식약처에서 진세노사이트 함량을 법으로 규정했듯이 RG1, RB1, RG3의 합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4.5mg/g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이걸 보게 되면 이게 한 포에 지금 4.5mg 정도가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고형분이 60%라고 되어 있고요. 2% 함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이 한 포에 들어가 있는 진세노사이트의 함량을 계산하는지 제가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료의 진세노사이트 함량은요. g당 4.5g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고형분이 6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세노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원료를 이용해서 2% 함량의 제품 한 포를 만들었는데 이 한 포는 용량이 50ml입니다. 그러면 이 원료의 진세노사이트 함량은 원래는 4.5g이 아니고요. 고형분이 60%이기 때문에 4.5 곱하기 60%에서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원료의 진세노사이트 함량은 g당 2.7g 정도의 진세노사이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원료를 이용해서 50ml를 만들었으니까 50ml 곱하기 2.7mg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함량이 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량이 2%니까 0.01을 곱해야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한 포에 들어가 있는 진세노사이트의 함량은 얼마냐? 2.7mg이 되는 겁니다. 이 2.7mg은 식약처에서 권장한 하루 섭취량 3mg에도 미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약처에서 하루에 3mg을 먹어라 하는 건 뭐냐면 최소한 그 정도는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 유명 메이커의 제품인데 2.7mg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하루 최소량도 안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아무리 이게 값이 뭐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효과가 없는 거죠. 거기다 이거는 발효도 안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유명 메이커라고 그렇게 선택할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식약처에서 만들어낸 그 식품관련법에 보게 되면은요. 홍삼 제품은 진세노사이드가 최소 2.5에서 34g 정도가 g당 포함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홍삼 제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농축액으로 되어 있다든지 액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이와 같은 식품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축액은 또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얼마를 집어넣든 홍삼을 뭐 0.0001mg을 집어넣든 얼마를 집어넣든 홍삼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제약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드리면 농축액이나 잘 모르시겠으면은 농축액이나 액상 제품은 안 드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계산해보고 드시든지요. 그러면 이렇게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저촉되는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이냐? 양갱 타입으로 돼 있다든지 분말 타입으로 돼 있다든지 또는 캡슐 타입으로 돼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정확히 이 분량만큼 한 번 섭취량에 이만큼 이상이 꼭 들어가도록 아예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2.5로 돼 있지만 실제로 식약처에서 권장한 하루 섭취량은 3mg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내가 하루 먹는 양을 제대로 섭취하는 걸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라고 판단하신다면 가장 좋은 거는 양갱 타입이나 또는 분말 타입이나 또는 캡슐 타입으로 돼 있어서
진세노사이트 1회 섭취량이 3mg 이상인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농축액을 먹으시려고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런 어떤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하신 다음에 드셔야 되는데, 그나마도 발효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실 테니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불확실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섭취의 편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홍삼 음료수입니다. 성장과 면역에 좋다는 광고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면역력이나 감기에도 좋고 그래서 홍삼을 먹이고 싶은데 그냥 홍삼을 써서 무슨 딸기라든지 포도향이 들어있으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효능은 어떤지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포장은 어른들이 먹는 홍삼 기능식품과 똑같은 이 제품. 그러나 홍삼의 핵심 기능을 하는 진세노사이드는 0.5mg 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1일 최소 섭취량 2.4mg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개는 먹어야 홍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20개 제품 가운데 17개가 기대 수준 이하였습니다. 그런 관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또 표시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제품도 홍삼의 그 기능성분이 들어있겠구나 기대하시겠지만 그 함량이 아주 적거나 게다가 달기까지 했습니다. 7개 제품에 당이 10g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만 마셔도 하루 적정량 35g에 30% 가까운 당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자, 어린이 홍삼 제품은 홍삼인 듯 홍삼 같은 홍삼이 아닌 홍삼 제품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웃기죠. 자, 하루에 2.4mg을 섭취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봐야 0.4mg 밖에 안 들어있다. 0.5mg 밖에 안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걸 하루에 5번 내지 10포를 먹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당분의 그 함량은 하루 섭취량의 무려 30%가 들어있다. 그럼 이걸 5포, 10포를 먹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당분의 양의 2.5배에서 5배가량을 아이들이 이 홍삼 제품을 통해서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한테 주고 있는 홍삼 제품의 실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먹이지 않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 그런데 왜 아이들 제품엔 그렇게 홍삼이 조금 들어가 있고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건 홍삼의 쓴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 홍삼의 쓴맛을 없앤 특허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특허 번호까지 딱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올리고당을 발효시켜서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사이클로덱스트린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 홍삼의 쓴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로덱스틴이라는 거를 갖다 집어넣고 만든 홍삼 제품은 홍삼의 어떤 쓴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하게 당분 사용량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클로덱스트론이라는 분자의 그 형태가 이 바구니 같이 생겨갖고 홍삼의 진세노사이트를 담아서 우리 세포 속까지 이동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물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체내 흡수율까지 증대를 시킵니다.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특허가 이번에 나왔어요. 자, 이런 특허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또 홍삼 제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영상을 제공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그분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한국식품영양학회지를 보게 되면은 발효홍삼이 첨가된 양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관능평가를 해보니까 가장 섭취한테 용이하더라 하는 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홍삼 제품이 쓴맛이 없어지고 양갱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노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쉽게 섭취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당분 함량도 적고 하루 섭취량이 한 포에 충분히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는 최상의 홍삼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홍삼만 들어있다고 해도 좋지만 예로 쌈을 먹을 때 그냥 쌈을 그냥 끓여서 먹진 않았죠. 거긴 대추도 들어가고 구기자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가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대추나 구기자나 생강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홍삼의 흡수와 이용을 최대화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홍삼 제품에 만약 대추, 구기자, 생강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이럴 거면은 뭐 최고의 제품이겠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 이제 정리해 보면은 홍삼 제품의 검사 항목이 지금 식약청의 검사 항목이 너무 지금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유통되는 홍삼에 어떤 발암 물질이라든지 또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식약청의 기준으로는 이걸 찾아낼 수가 없다. 따라서 검사 항목이 엄격한 그런 대기업의 회사 제품을 선택을 해라.
그 중에서도 의약품을 만드는 식세스 프로세스로 만들어진 거라면 믿고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료 타입이라든지 농축액 타입은 일단은 제외를 해라. 이건 먹기 쉽다 하더라도 이거는 효과가 없다. 이거는 하루 섭취량을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 가격도 거기에 비하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세노 사이트의 1회 복용량을 한 포를 딱 먹었을 때 9에서 10mg 성인의 경우, 어린이의 경우는 2.4mg 이상 들어가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그건 최고죠.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는 내가 항생제를 먹든 안 먹든 몸이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언제라도 먹으면 홍삼이 흡수돼서 그 효능이 발휘될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발효된 홍삼으로 되어 있는 타입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쓴맛과 당분의 섭취를 적게 할 수 있는 양갱 타입으로 만들어진 거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홍삼을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답답하죠. 봄만 되면 이렇게 우리나라 그 상공이 아주 그냥 황사로 인해서 뿌얘집니다. 근데 우리 미세먼지는 크기별로 침투하는 정도가 달라요. 5에서 10mm 그 크기면은 코에서 걸러지고요. 2에서 5mm 정도 크기는 기관지에서 걸러집니다. 그런데 1mm 이하는 폐까지 침투해서 폐혈관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는 바로 이와 같이 1mm 이하의 작은 먼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온다 그러면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나가게 되죠. 근데 마스크로 꼈을 때 걸릴 수 있는 먼지는 이 정도 크기의 먼지는 마스크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1mm 이하의 작은 것들은 마스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방해하기가 어렵죠. 물론 마스크를 끼면은 안 낀 것보다 낫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미세먼지의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미세먼지를 꼭 중국에서 오는 황사만이 미세먼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연소에 의해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도 있고요. 산업이나 비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 기계, 등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항상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봄에만 나오나요? 아니죠. 1년 12달, 365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봄에만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365일 언제든지 이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봄에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미세먼지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지금 있는 그런 데서 1시간 동안 산책을 하게 된다면은 디젤 매연을 220분 동안 마시는 것과 같은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미세먼지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미세먼지는 단순하게 우리의 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뇌졸중이나 치매 등과 같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염증, 가려움증, 눈질환, 비염, 후두염, 그 다음에 아토피, 여드름, 피부질환, 그리고 우울증,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 부정맥,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 저체중아, 사산위험, 태아성장 장애 등등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정말 현대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홍삼이 좋다 그래요. 자, 이제 다음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1차적으로 피부나 점막을 자극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2차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려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염증에 항염증 약물보다 홍삼이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험용 쥐를 미세먼지에 노출해 기관지와 폐세포에 알레르기와 염증을 일으킨 뒤 홍삼과 항염증 약물을 각각 투여한 결과 홍삼 투여군에서 염증 물질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겁니다. 홍삼이 항염작용이 이렇게 폐에 있는 염증 질환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이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진들은 평소에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체내 염증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그럼 홍삼이 어떤 효과 때문에 미세먼지가 오냐 확인해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 아까 식약청에서 인증해 준 효과 중에서 면역을 증진시켜 준다 그랬죠?
자, 그럼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떨어진 면역을 뭘로 올려줘야 되겠어요? 네, 홍삼을 먹으면 올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삼을 먹게 되면 미세먼지로 인한 면역 저하를 개선해 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그 미세먼지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몸속에 놔둘 건가요? 배출시켜야 되겠죠. 배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피가 잘 돌아서 그런 먼지들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오염 성분들을 전부 다 배출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럼 혈행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홍삼을 먹게 되면 혈행 개선이 된다는 것도 식약처에서 인증해 준 효과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오염물질, 환경 오염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금속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몸이 산화가 되고 노화가 되고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포를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식약처에서 홍삼을 먹게 되면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식약처에서 인증해 준 효과만 갖고 보더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으로 홍삼만 한 게 없다라고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홍삼 시장을 딱 보면은 1조 원의 시장이 이제 홍삼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XX라는 그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무려 70%를 홍삼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이 회사가 제일 비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제품 드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XX 이 회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담배인삼공사라는 게 공사니까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건 믿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걸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제품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은 1등급만의 인삼을 사용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비싼 가격에 팔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담배인삼공사는 민간기업입니다. 1999년도에 이 회사는 민간기업으로 넘어갔어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국가 기업으로 있다가 민간 기업으로 간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게 공사였었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옛날에 그 유공이라는 거 있죠.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SK 이노베이션으로 넘어갔어요. 공사란 말이 빠졌죠. 그 다음에 대한항공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에는 공사가 있었어요. 공사란 말 쓰고 있었는데 이 대한항공이 민영화되면서 공사란 말이 빠지고 그 대한항공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담배인삼공사는 이미 벌써 민영화가 된 지 20년이 넘는데 아직도 이 공사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마치 이게 국가기업인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이 담배인삼공사는 민간기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담배인삼공사는 외국인 지분이 60%가 돼요. 홍삼을 여러분이 사 먹고 이 담배인삼공사에서 10만 원을 벌었다. 그럼 6만 원은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 독점적인 이 가격과 그다음 외국의 지분이 높은 이 담배인삼공사의 제품을 여러분이 애용하면 애용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외화 유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비싼 이유가 인삼을 1등급 인삼을 사용해서 그렇다는데 인삼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 게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등급의 차이는 뭐냐? 효과의 차이나 진산호사이드의 함량 차이가 아닙니다. 인삼의 모양이 아주 이쁘면 1등급, 잔뿌리가 조금 떨어져 나가면 2등급, 상처가 나면 3등급, 어리가 좀 잘려나가면 4등급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인삼에서 그 옆에 뿌리가 좀 잘려나가면 효능이 떨어집니까?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1등급을 사용했다? 1등급 아주 사지가 멀쩡한 인삼을 사용해서 이거를 쪄서 갈아서 액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 1등급이 무슨 소용이 있고 4등급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똑같은 함량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1등급 인삼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홍삼 시장의 70%를 잡고 있고 외국인이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이 홍삼 시장, 우리나라의 홍삼 시장을 바로 이제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홍삼을 섭취할 때 이런 얘기가 있죠. 몸에 열이 많으면 섭취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고혈압 당뇨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자, 일단 열이 많은 두 분을 선택을 해서요. 이분의 평상시 체온과 인삼을 먹은 후 체온을 측정을 한 건데요. 인삼 섭취 전에 몸의 체온이 평균 33.22도였는데 인삼을 섭취하고 난 후에 33.27도로 0.05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이건 뭐 거의 안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송영식 씨도 마찬가지로 몸 체온의 그 평균 체온이 34.26도였었는데 33.31도로 이분도 마찬가지로 0.05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인삼을 드시고 나서 체온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온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홍삼을 먹으면은 몸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열이 나는 거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체온을 측정한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요. 어두운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체온이 낮은 부분이고요.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체온이 높은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전체적인 체온의 변화는 별로 없다 그랬는데 이동욱 씨 같은 경우에 가슴 부위가 굉장히 어둡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체온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28.45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삼을 섭취하고 난 후에 30.6도로 무려 2도 올라갔습니다. 송영식 씨 같은 경우에도 가슴 부위가 낮았었는데 지금 가슴 부위가 이 어두운 부분이 많이 없어졌죠. 체온이 마찬가지로 약 한 0.8도 정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평상시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홍삼을 섭취하고 나니까 혈액순환이 되면서 전체적인 체온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와 같이 체온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홍삼을 먹어서 열감을 느끼는 것은 체온이 올라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던 곳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마치 몸에 열이 올라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감을 느낀다는 거는 결국은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열이 많은 사람은 홍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인삼 섭취 전하고 인삼 섭취 후하고 평상시에 최고 혈압이 150까지 올라갔던 고혈압인 이분한테 홍삼을 섭취시켜 봤어요. 만약에 고혈압 환자들한테 인삼이 좋지 않다면 인삼 섭취 후에 최고 혈압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거꾸로 인삼 섭취 후에 최고 혈압이 140으로 떨어졌고요. 최저 혈압도 100에서 82로 떨어졌어요. 혈압 수치가 떨어졌죠. 그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일본에서 이미 13개 병원에서 인삼을 300명한테 복용을 시켜봤는데 300명 중에서 고혈압인 사람은 오히려 혈압이 낮아지고 저혈압인 사람은 높아졌다. 이런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삼은 고혈압은 낮추고 저혈압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혈압이 정상인 사람은 그대로 정상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혈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높든 낮든 인삼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체온이 높았다든지 또는 혈압이 높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홍삼을 꺼려서 안 먹고 하는 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삼 섭취 시에 주의를 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열이 있는 사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감기에 걸려서 고열이 막 나고 있다든지 어떤 병적인 이유로 열이 막 39도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홍삼을 먹으면 열이 떨어질 거야.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열이 있는 사람은 홍삼 섭취 시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혈압약을 먹더라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이렇게 혈압이 불안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홍삼을 섭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든지 또는 약을 먹으면 혈압이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뭐 홍삼을 섭취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홍삼 섭취할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홍삼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이나 선종이 심해서 치료 중인 사람도 홍삼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가 몹시 산만한 어린이라든지 또는 과잉성 행동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허락하에 홍삼 섭취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건강하자고 먹는 홍삼.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대로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모르고 계셨다면은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반드시 검사항목이 많고 의약품처럼 이거를 잘 관리해서 생산을 하고 또 기왕이면 발효된 홍삼 그리고 충분한 양의 진세노사이트가 들어간 제품 그리고 가격이 적당한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